차가운 벨벳 상자가 강유진의 발치에 내동댕이 쳐졌다. 상자 안에서는 속이 훤히 비치는 검은색 레이스 슬립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흘러나왔다.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마치 뺨을 맞은 듯한 몸열감이었다. 이어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거라도 입고 내 남편 놈 마음이라도 돌려보거라. 안 그러면 이 집 재산 단 한 푼도 내 손에 쥐어질 줄 꿈도 꾸지 마.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분노와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최 여사의 금지옥엽 외아들이자 그녀의 남편인 박지원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저녁 식탁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밤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날도 잦아졌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집 안에는 냉랭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유진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압박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최숙자 여사,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파크건설의 안주인이자 정재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안의 실세였다. 그녀에게 가난한 집안 출신의 며느리 강유진은 처음부터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아들 지원이 유진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초의 여사는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지만 지원의 완고한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그녀는 사사건건 유진을 트집 잡고 무시하며 마치 하녀 부리듯 대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마침내 가장 저열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유진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못 알아듣겠니? 최 여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진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과 함께 어떤 비릿한 조소마저 떠올라 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레이스 슬립을 집어들었다. 손바닥 안의 천 조각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아들 지원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혹은 이혼을 당하더라도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파크건설의 막대한 재산과 상속 문제에 있어서 유진은 그저 걸림돌에 불과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유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여자라면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 남편이 요즘 왜 밖으로 도는지, 왜 너한테 소홀한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최 여사는 유진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게냐. 그게 네 생존 방식이라면 아주 영리하다고 칭찬해주마.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지원의 변화. 물론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 무심한 말투, 그리고 밤늦은 귀가.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혹은 그들 부부 사이에 잠시 권태기가 온 것뿐이라고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 지원이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글쎄다. 그건 네가 직접 알아봐야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가다간 네가 이 집에서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알겠니? 최 여사는 마지막으로 유진에게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는 방을 나섰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손에 들린 검은색 레이스 슬립은 마치 그녀의 수치심을 상징하는 듯 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과 분노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주 차갑고 단단한 어떤 결의 같은 것이 서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협박에 굴복하여 저속한 방법으로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쓰는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이었다. 그녀는 먼저 지원의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정말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집착하는 파크건설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다. 자신이 이 결혼 생활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최악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유진은 창가로 다가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아주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레이스 슬립은 더 이상 수치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내려진 모욕적인 최후 통첩이자 동시에 그녀의 잠자던 투지를 일깨운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무서운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최숙자 여사가 모욕적인 말과 함께 검은색 레이스 슬립을 던져주고 나간 후 강유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방금 전 시어머니가 쏟아낸 독설과 협박은 그녀의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핥히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지만 유진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슬립을 집어들었다. 값싸고 조잡해 보이는 천조각. 이것이 지금 시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자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슬립을 곱게 접어 방구석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그것은 치욕의 증거물이자 동시에 그녀의 투지를 일깨우는 촉매제가 될 터였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 최숙자, 그녀는 왜 하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것일까? 단순히 아들 지원의 마음을 되돌리라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단 한 푼도 내 손에 쥐어질 줄 꿈도 꾸지 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명백히 재산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파크건설의 막대한 재산,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상속 문제. 어쩌면 자신은 그 거대한 계획의 걸림돌이거나 혹은 이용 가치가 사라진 존재로 전락한 것인지도 몰랐다. 남편 박지원, 그의 최근 행동 변화는 분명 이상했다.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 차가워진 말투와 무관심한 태도. 처음에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럴 것이라고, 혹은 부부 사이에 흔히 찾아오는 권태기일 뿐이라고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정말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일까? 아니면 시어머니의 압박과 통제 속에서 그 역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까? 유진은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 보았다. 명문대 출신에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지만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던 그녀는 파크건설의 며느리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최 여사는 결혼 초부터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힘들게 했다.
지원은 처음에는 아내를 감싸주려 했지만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와 집안의 압력 속에서 점차 지쳐갔고 언제부턴가 어머니의 말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지원 역시 이 거대한 집안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만약 그가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유진은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그의 책상 주변을 살폈다. 혹시라도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의 책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옷가지들을 살펴보았다. 며칠 전 그가 늦게 귀가했던 날 입었던 양복 재킷, 주머니 안에는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이 들어있었다. 영수증 대부분은 회사 근처 식당이나 주점의 것이었지만 그중 하나는 낯선 이름의 고급배서 결제된 것이었다. 금액도 상당했다. 그날 지원은 회사 동료들과 간단히 저녁 식사만 하고 들어온다고 했었다. 유진의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려 애쓰며 이번에는 지원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평소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부쩍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예민하게 구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워 보였다. 그는 유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유진은 그의 이런 태도에 더 이상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모든 행동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새벽녘, 지원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유진은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목록과 메시지함을 확인했다. 최근 통화 목록에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들이 몇 개 있었고 메시지함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SNS 애플리케이션과 사진첩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지원이 최근에 비밀 폴더 기능을 사용하여 몇 개의 사진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지원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숫자 조합이었다. 폴더 안에는 젊고 아름다운 한 여성의 사진 몇 장이 저장되어 있었다. 낯선 여자였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지원과 아주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배경은 고급 호텔이나 여행지로 보이는 곳이었다. 유진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지원의 변화의 이유였단 말인가.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남편의 외도,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내쫓으려는 시어머니의 계략,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다. 유진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권리까지도 되찾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몰래 촬영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와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 두 사람을 상대로 아주 위험하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남편 박지원의 외도 증거가 담긴 사진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한 강유진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의 꼭두각시가 되어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쓰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터였다. 자신의 인생과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파크 건설이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 이수연이었다. 수연은 현재 잘나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유진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수연에게 연락해 다음 날 점심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시내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수연은 유진의 초췌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 유진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수연은 단번에 그녀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유진아,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유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협박, 남편 지원의 외도, 그리고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수연은 침통한 표정으로 유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수연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정말 너무들 하신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가 있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연아, 너무 막막해. 유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수연은 유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신 차려. 강유진,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이대로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 싸워야지. 내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네 권리를 위해서. 수연은 변호사로서 유진에게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먼저 남편 지원의 외도에 대한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 몇 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그들의 관계가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혹은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초의 여사의 협박에 대해서도 녹취나 증인 확보 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거야.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니, 아니면 이혼을 원하는 거니, 만약 이혼을 원한다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파크 건설 정도의 재력을 가진 집안이라면 분명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야. 유진은 수연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협박대로 빈손으로 쫓겨날 생각도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파크 건설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박지원의 아내로서 헌신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짓밟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다.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내 권리를 찾을 거야. 유진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수연은 그런 유진의 모습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보자. 그날 이후 유진은 수연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지원의 외도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기도 했고, 그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들을 몰래 따라가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동시에 그녀는 시어머니 초의 여사의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파크건설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이나 최 여사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최 여사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유진에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지원의 여동생이자 유진에게는 시누이인 박지수였다. 지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어머니 최 여사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올케인 유진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었고 어머니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어느 날 지수는 유진을 따로 불러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새언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새언니 편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유진은 지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지수는 최 여사가 가장 아끼는 딸이었고 동시에 최 여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는 어쩌면 이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줄 수도 있었다. 유진은 지수에게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지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유진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최 여사의 숨겨진 재산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고 어쩌면 이 싸움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결정적인 내용이었다. 이제 유진에게는 든든한 아군과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자신의 삶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방역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녀는 최 여사와 박지원에게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유진은 친구 이수연 변호사와 시누이 박지수의 도움으로 조금씩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의 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방역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첫 번째 전략은 가짜 수능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와 달리 조금 더 신경 쓴 옷차림으로 최 여사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척함과 함께 어떤 결연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어제 주신 옷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 여사는 며느리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최 여사는 유진에게 아들 지원의 회사로 찾아가 점심이라도 함께 하라며 혹은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분위기를 바꿔보라며 코치를 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속으로는 비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다. 그녀는 최 여사가 시키는 대로 지원의 회사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기도 했고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식탁을 차리기도 했다. 박지원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평소 자신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랭했던 아내가 갑자기 살갑게 굴자 그는 어딘가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역시 어머니 최 여사로부터 유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터였다. 어쩌면
아내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혹은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억지로 그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했다. 유진은 그런 지원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가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떠난 것인지, 그의 작은 행동 하나, 눈빛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원이 단순히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그 역시 나름의 고민과 갈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도 했다. 최 여사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자 잠시 경계심을 풀었지만 여전히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집안의 가사 도우미를 통해 유진의 행동을 보고받았고 때로는 직접 유진의 방을 불시에 검사하기도 했다. 유진은 그런 시어머니의 감시를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가짜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과 숨겨진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한편 신우이 지수는 유진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오빠 지원의 최근 행적과 관련된 정보들, 예를 들어 그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나 드나드는 장소 등을 몰래 유진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최 여사가 파크건설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주었다. 최 여사가 가장 신뢰하는 딸이었기에 그녀는 집안의 내부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 변호사 역시 유진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이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함께 세웠다. 유진은 수연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이 싸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유진은 마치 두 개의 삶을 사는 배우처럼 낮에는 시어머니의 감시 속에서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했고 밤에는 수연, 지수와 함께 비밀스럽게 방역을 준비했다. 그녀는 최 여사와 지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도 했고 파크건설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서류들을 수집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아슬아슬한 위기도 있었지만 그녀는 특유의 침착함과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진은 최 여사와 박지원, 그리고 파크건설을 둘러싼 검은 커넥션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다. 초의 여사는 단순히 아들의 결혼 생활을 통제하려는 것을 넘어 파크건설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지원은 그런 어머니의 불법적인 행위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거나 혹은 어머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모든 것을 묵인해왔을 가능성이 높았다. 유진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고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 거대 재벌가의 검은 비밀을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위험한 싸움에 뛰어든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몇 장의 숨겨진 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최 여사와 박지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카드를 꺼내 들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더 완벽한 순간, 더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최 여사는 여전히 유진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방심하고 있었고 박지원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어머니의 압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진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보며 차분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순종의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갑고도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숨막히는 심리전 속에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강유진은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와 남편 박지원의 감시를 피하며 친구 이수연 변호사와 신우이 박지수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방역을 준비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냉철한 계산과 치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지수의 도움으로 유진은 지원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지원은 단순히 어머니의 꼭두각시만은 아니었다. 그 역시 나름의 욕망과 비밀을 간직한 복잡한 인물이었다. 유진이 그의 휴대폰 비밀 폴더에서 발견했던 젊은 여성의 사진들. 그 여성은 최근 지원이 자주 드나들던 고급 바의 마담이었고, 지원은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 공세를 하며 마치 새로운 사랑이라도 찾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회사의 자금, 즉 최 여사가 관리하는 파크건설의 돈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지원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했다. 최 여사는 그런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고, 지원은 그런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탈출구를 찾았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젊은 마담과의 위험한 관계였고, 회삿돈 횡령이라는 범죄였다. 유진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압력에 못 이겨 방황하는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내를 기만하고 회사의 돈까지 빼돌린 파렴치한 범죄자였다. 그리고 최 여사는 아들의 그런 비행을 알면서도 어쩌면 암묵적으로 묵인하거나 혹은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 모자는 서로를 이용하고 기만하는 공생관계였던 것이다. 유진은 수연 변호사와 함께 지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했다. 지수가 몰래 빼내준 파크건설의 내부 회계 자료와 지원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바 마담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통화 녹음 파일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유진은 최 여사와 지원, 그리고 어쩌면 파크건설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최 여사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파크건설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이었다. 지수는 어머니의 서재에서 우연히 이 자료들을 발견했고, 오랜 고민 끝에 유진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어머니의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친 유진은 마침내 결전의 날을 정했다. 그날은 바로 파크건설의 창립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초의 여사와 지원을 비롯한 파크건설의 모든 임직원과 정재계의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드러낼 생각이었다. 행사 당일, 유진은 평소와 달리 아주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행사장에 나타났다. 값비싼 드레스를 차려입고 우아하게 머리를 올린 그녀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 여사와 지원은 그런 유진의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내심 만족스러워했다. 행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유진은 사회자에게 다가가 잠시 마이크를 빌릴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사회자는 파크건설의 안주인이자 최 여사의 며느리인 유진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흔쾌히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유진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단상 위로 올라섰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파크건설의 며느리이자 박지원 씨의 아내 강유진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있는 최 여사와 지원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몇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 남편 박지원 씨와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님, 그리고 파크건설의 추악한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진의 폭탄 선언과 함께 행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초의 여사와 지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지원의 외도와 횡령, 그리고 최 여사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확신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전사였다. 그녀의 마지막 카드는 이미 던져졌고 이제 남은 것은 최 여사와 지원의 몰락뿐이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유진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차갑고도 비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통쾌한 방역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었다. 파크건설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국내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음식과 와인이 넘쳐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와 함께 서로를 향한 계산적인 눈빛이 오갔다. 최숙자 여사는 오늘의 주인공인 양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특유의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었다. 박지원 역시 말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아내 강유진과 함께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과감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드레스를 선택했고 전문 아티스트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 자신을 꾸몄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행사가 한창 무르익어 최 여사의 기념사와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지던 순서였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분위기가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유진은 사회자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마이크를 요청했다. 파크건설의 안주인이자 최 여사의 며느리인 그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사회자와 주변 사람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그녀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최 여사와 지원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단상 위에 선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파크건설 최숙자 회장님의 MS키, 박지원 사장의 아내 강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 여사와 지원의 얼굴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 남편 박지원 씨와 시어머니 최숙자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파크건설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써 감추려 했던
하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추악한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진의 폭탄 선언과 함께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경악과 의혹으로 가득 찬 채 유진에게 쏠렸다. 초의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지금 무슨 망발을 하는 게냐.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USB를 연 회장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고 그 안에는 지원의 외도 증거 사진들과 동영상, 그리고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내연녀에게 건넨 내역들이 담긴 파일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지원과 젊은 여자가 호텔 방에서 다정하게 있는 모습,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지원, 그리고 최 여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원은 얼굴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고 최 여사는 당장이라도 유진에게 달려들 것처럼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다. 저건 다 거짓이야. 저 여자가 우리 지원이를 음해하려고 조작한 거라고. 당장 저 화면 꺼. 최 여사의 고함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다음 파일들을 열었다. 그 안에는 최 여사가 파크건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저질러온 정황들이 담긴 회계 장부와 내부 고발 자료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수법 또한 치밀하고 교묘했다. 최 여사가 그동안 쌓아올린 존경받는 여성기업인이라는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유진의 뺨을 내리치려 했지만 유진은 재빨리 그녀의 손을 막아섰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어머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 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연 회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유진과 그녀의 변호사 이수연, 그리고 신우이 박지수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최 여사와 지원에게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최 여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연 회장을 빠져나가야 했다. 지원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한때 대한민국 정재계를 호령했던 파크건설의 안주인과 그의 아들이 자신들의 창립기념 행사장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연 회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유진은 여전히 단상 위에 서서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함께 오랜 시간 억눌려 왔던 모든 것을 터뜨린 후에 허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친구 수연과 신우이 지수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들의 눈에는 유진을 향한 걱정과 함께 그녀의 용기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손을 잡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밖은 이미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다음날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터였다. 강유진, 그녀는 더 이상 파크건설에 힘없는 셔츠리도 아니었고 남편의 외도에 눈물 찢는 연약한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강인한 전사였다. 그녀의 통쾌한 복수극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지났고 새로운 싸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파크건설 창립기념 행사장에서 터져나온 강유진의 폭로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언론은 연일 파크건설 일가의 추악한 민낯과 비리 혐의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고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유진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과 신우이 박지수의 내부 고발은 최숙자 여사와 박지원의 모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최숙자 여사는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정재계를 호령했던 그녀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박지원 역시 아내 유진에 대한 배신과 회사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파크건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과거의 오명을 씻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유진은 남편 지원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지원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유진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판결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한 푼도 못 받아 라고 악담을 퍼부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물론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과 마음의 상처를 돈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후 유진은 깊은 안도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을 느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 그녀는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상담센터를 열었다. 유진의 따뜻한 동행.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가정폭력 혹은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도움과 따뜻한 위로는 많은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센터는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친구 이수연 변호사와 신우이 박지수 역시 유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수연은 센터의 법률 자문을 맡아주었고 지수는 어머니와 오빠의 잘못을 대신 속죄하는 마음으로 센터의 운영을 도왔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유진의 얼굴에는 예전의 차가운 분노 대신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파크건설의 힘없는 며느리도 남편의 배신에 눈물 짓던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유진은 센터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과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 강유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금빛 세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푸른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날갯짓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 앞에는 더 이상 어떤 족쇄도, 어떤 제약도 없는 오직 그녀 자신이 만들어갈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